지금 이제 외국분들한테 저희가 만든 비빔밥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분들이랑 조화롭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제격인 게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먹는 재료도 있지만 새로운 재료들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전 세계에 우리 비빔밥을 알리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비빔밥 유랑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비빔밥 유랑단 단장 강상균입니다. 저는 이 팀에서 지난 3기까지는 직접 해외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이제 비빔밥 홍보하는 활동을 했고요. 4기에는 기획과 후원만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비빔밥 유랑단 2기에서 회계랑 조리를 맡았던 이영주입니다. 지금은 4기 리크루팅이랑 4기의 전반적인 것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4기 팀장을 맡은 모석환입니다. 저는 이번 4기에서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이 다가 아니라고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회사 친구들, 회사 다닐 때 만든 거라서요. 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팀인데 2기, 3기로 오면서 이제 멤버들은 매년 대여섯 명씩 바뀌고 있고요. 올해는 10명을 뽑아서 상반기, 하반기 팀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20명 정도의 멤버들이 지금 비빔밥 유랑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어요, 보면. 이 중에서 비빔밥 홍보를 위해서 다니던 회사까지 관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누군가요? 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사실 요즘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사직서를 제출할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때 30살 때 이거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이제 막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사직서를 낼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비빔밥은 불장난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재미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불이 확 번져버려가지고 이제는 너무 큰 불이 돼서 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세계인들에게 음식으로 다가선 셈인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었나요? 그 비빔밥의 핵심이 뭐냐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2년을 고민을 했는데 고사리가 들어가야 비빔밥 아니야? 뭐 위에 뭐 계란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아? 막 이런 많은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핵심으로 잡은 것은 소스랑 밥과 야채, 비비는 행위 자체가 들어가면 비빔밥이라고 우리끼리 이제 재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재료들은 조금 바꿔갔죠. 그랬더니 훨씬 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국의 전통 음식 비빔밥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1기 후반부터는 맛있는 웰빙 음식 비빔밥, 맛있는 건강 음식 비빔밥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한국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달을 해서 비빔밥을 먹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소스는, 이 빨간 소스는 뭐냐, 뭐 너네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이냐로 다시 질문이 오거든요.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웠네요. 이게 보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도 더 신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는 근데 친절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줄이 길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도 절대 뭐 인원을 오히려 제한할 정도였다고요. 네. 왜 그랬나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열심히 했어요. 네. 막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빨리 주기도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거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게 빨리 주는 게 친절함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빨리 주는 게 불친절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렇게 오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뭔지 안 좋아하는 재료가 뭔지 더 넣고 싶은 게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만족해요. 빨리 주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줄이 기니까 빨리 주잖아요.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을 충분히 넣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설명이 되게 불충분하다. 우리한테 그냥 음식을 막 주고 끝났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불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줄이 아무리 길게 서 있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줄이 막 길게 서 있으면 이게 뭐냐 해가지고 더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뭐 못 먹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뭐 불만을 토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곧 비빔밥의 가치를 높이는 맞아요. 일이었고요. 예. 이 무료 시식회뿐만 아니라 또 비빔밥을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했다면서요? 네. 네, 흔히들 이제 비빔밥 유랑단이 해외에서 뭐 홍보 이벤트를 여는 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그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한식을 글로벌 마케팅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 음식이 소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식을 많이 아는 게 한식 세계화냐? 그건 아니다. 외국인들이 자기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빔밥이나 한식을 가지고 음식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진짜 그 한식 세계화의 골이지 단순히 외국인들이 한 그릇 먹고 맛있어요 라고 한 게 저는 한식 세계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그릇을 나눠줬고 어디 갔어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I think bibimbap 맛있어요.